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저희 약간 이렇게 배경이 좀 생소하시죠? 여기는 윌슨 오디오, 윌슨 오디오 리스닝 룸이고요. 윌슨 오디오를 수입하는 K1AV 전용 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윌슨 오디오입니다. 윌슨 오디오. 미국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메이커죠. 윌슨 오디오를 얘기하자면은 아메리칸 하이엔드 스피커의 역사부터 좀 줄기를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를 1990년대 이때부터 좀 따져 나가다 보면은 일단은 윌슨 오디오도 있고 그 외에 티리라는 브랜드, 헤일즈, 그 다음에 아발론 이런 브랜드도 있고요. 그 외에 이글스톤 웍스나 이글스톤 웍스의 주인장이었던 윌리엄 이글스톤이 나와서 설립한 웩스리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현존하는 미국의 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 대표 주자들 얘기를 하자면은 매지코, 락포트, YG 어쿠스틱 이렇게 좀 꼽을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윌슨 오디오도 빠지지가 않죠. 예전에 과거의 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들을 뽑자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윌슨 오디오는 그 당시 과거 20세기에도 항상 대표주로 꼽혔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신진 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같이 꼽히는 그렇죠. 과거와 현재 계속 아우르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 하이엔드 오디오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로 자리매김한 그런 스피커 메이커입니다. 김편님, 윌슨 오디오 역사라고 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가 내년에 이제 50주년이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74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 스테레오 파일이나 앱솔루트 사운드 매년 이제 추천기 목록을 보면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예요. 빠지는 적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올해의 기기로 예. 이 윌슨 오디오 스피커를 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 미국 평론가들로부터 열렬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현대 하이엔드 3대장, 4대장 안에도 네. 지금 들어갈 만큼 50년 동안 꾸준히 그 업력을 자랑해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진 말씀대로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라인업들 계속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각 모델마다 다 정말 빠지는 모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호평을 받고 있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윌슨 오디오의 여러 모델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타트인데 그래서 윌슨 오디오의 과거에 좀 발매됐던 스피커, 출시했던 스피커가 뭐가 있을까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가장 유명한 거는 그거죠. 일단 와트 퍼피. 그렇죠. 이게 와트 모니터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 밑에 퍼피를 추가해서 와트 퍼피라는 스피커를 개발해냈고 그게 2/3, 5, 그다음에 5.1,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계속 나가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샤샤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렇죠. 샤샤 시리즈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업이 완전 대표 그렇죠.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위아래로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포진했는데 네. 특히 이제 코난이 말한 것처럼 와트 파피와 그 후계 2009년에 그 명맥을 이은 사샤 시리즈는 전 세계 정말 그 자작 스피커 하는 분들한테 정말 깊은 영감을 줬어요. 우퍼 모듈 따로 받치면 되는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3구 모듈에는 그러니까 중고음 영역을 해서 그걸 분리를 한다는 그 영감을 정말 깊은 어떤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와트파피와 이 사샤의 어떤 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형기 스피커, 그러니까 중형 이상 대형기 스피커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레퍼런스를 마련하지 않았나, 윌슨이. 그렇죠. 이런 저형 모듈을 따로 그 별도의 챔버에 담아서 설계하는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라인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와트퍼피의 동생 기억이 소피아가 있었고, 그거를 지금은 이베트라는 제품이 또 이어나가고 있고, 그 상위급으로 올라가면 알렉산드리아, 되게 롱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이제 웸이라는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버전업 되면서 몇 년 전에 웸 마스터 크로노소닉이라는 엄청난 플래그십이 발매됐죠. 그렇죠. WAMM이잖아요. 웸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윌슨 오디오의 모든 것. 거기에 모든 철학과 기술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윌슨 오디오 모듈러 모니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각 유닛을 모듈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모듈에 담았냐면은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죠. 뭘 위한 조정이냐면은 타임 얼라인먼트를 위한. 네. 그러니까 타임 얼라인먼트가 돼야지 위상 시프트가 안 생겨서 좀 더 정확하고 실제 자연스러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네. 얘네가 이거에 가장 큰 포커싱을 둔 브랜드잖아요. 네. 여기서 모든 것이 진화했다. 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모듈러 방식으로 가는 것. 네. 그리고 모듈러는 아니고 통으로 돼 있지만은 약간 뒤로 경사지게. 경사지게해서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위베트, 사브지나 X는 그 밑에 네. 그러니까 통으로 된 거고 그렇죠. 사샤서부터 그 위에는 정말 분리를 시키죠. 모듈러 시킨 거죠. 네. 그 외에 뭐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 있었는데, 솔직히 샤샤와 그 당시에 그 상위급이었던 알렉산드리아, 그 사이에 하나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렉시아라는 모델이 그게 나오고. 이제 2012년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알렉스가 그 사이를 또 메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크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알렉시아보다는 높고 예. 알렉산드리아 XLF보다는 좀 낮고 네, 네. 그 사이를 파고든 게 네. 2016년에 네. 알렉스였죠. 그렇죠. 알렉시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제어가 굉장히 힘들고 막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12년에 첫 번째 모델 나오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개선된 두 번째 버전이 또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5년이 지난 2022년, 작년에 알렉시아 V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테스트하는 제품은 알렉시아 V 최신형이고요. 이게 국내에 들어온 지 뭐 한 달? 예, 한 달 정도 됐답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 저희도 되게 궁금했던 스피커여서 오늘 많은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이 스피커의 전체적인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웨이 4 스피커입니다. 아까 이제 김 편님이 이제 타임 얼라인먼트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출발하는 지점을 거의 동일하게 맞출 수 있고, 청취할 때 사람의 귀와 이 유닛의 사이 거리를 다 별도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위상 일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각 유닛의 상호 간섭들을 완전히 또 피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죠. 그렇죠. 사실 그 MTM이라고 네. 그 미드레인지, 트윗레인지 생긴 그 가상 동축도 그렇죠. 사실 그 지금 코난이 말한 그 위상 간섭을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로브 목적은 틸팅 그 예.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예. 근데 이거는 얘네는 그 유닛을 아예 뒤로 가고 앞으로 네. 보내고 함으로써 네. 그 위상 간섭을 또 없애고 네. 타임 얼라인먼트도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거양득 효과인 거죠. 그렇죠. 이 목적은 다 똑같은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방법론의 그렇죠. 차이입니다. 근데 윌슨은 정말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개인이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모든 매뉴얼화 되어 있어가지고 매뉴얼에서 보고 설정할 수 있고 대부분은 뭐 많이 설치를 해주죠. 그렇죠. 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 유닛을 모듈라식으로 만들어갖고 앞뒤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사샤 도우서부터요. DAW서부터. 네. 그 위에가 지금 오늘 그 주인공인 알렉시아 V, 그 위에가 알렉스 V, 네. 그 다음에 크로노소닉 XVX, 네. 그 다음이 지금 아까 코난이 말한 2017년에 나온 플래그십 웸 마스터 크로노소닉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각 유닛은 어떤 거를 탑재를 했을까요, 대표님? 네. 트위터부터. 트위터는 보니까 예전에 CST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에 CSC 그렇죠.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네. 뭐가 바뀐 걸까요?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네.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CST는 컨버전트 시너지 트위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컨버전트 뭘 수렴하다 한 곳으로 모이다 그 말이잖아요. 시너지야 뭐 그냥 시너지고 네, 여기 뭐에 모이는 걸까, 뭐에 수렴하는가 해갖고 좀 한번 네, 찾아봤더니 네, 얘네가 미드레인지 유닛이 워낙 특출난데 네, 이거를 지금 트위터가 성능을 못 쫓아갔던 거예요. 네, 그래갖고서 얘네가 2012년부터 CST라는 유닛을 자체 개발을 해왔고 네. 이제 외주를 맡긴 거죠. 스캔스픽에. 네. 그래서 결국 그 뛰어난 성능의 미드레인지에 수렴하게끔 실크돔 트위터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CST였는데 네. 2021년 얘 위에 모델 알렉스 V가 나오면서 네. CSC로 바뀌었어요. 네. 앞에는 똑같아요. 컨버전트 시너지 카본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진동판을 카본으로 바꿨나? 네.
할 수가 있는데 진동판은 똑같이 실크돔이에요. 근데 대신 그 리어 챔버 안에 네. 그 소재를 카본으로 만들어 갖고 좀 더 후면파를 좀 더 제어를 잘 하게 하고 네. 공진을 줄이는 그런 네. 역할을 하니까 거의 다 바뀐 거가 되는 거죠. 사실 트위터부터. 네. 그렇죠. 이게 트위터가 이게 스피커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트위터의 변경에 따른 소리 차이도 실제로 많습니다. 사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역돔, 포칼에서 티타늄, 그렇죠. 티타늄 역돔을 썼죠. 예. 그래서 그때는 소리가 뭐 굉장히 뭐 입체적이고 막 이런 건 좋은데 약간 좀 찌르는 네. 자극적인 그런 맛이 좀 있었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요즘에 나오는 이 소프트돔 트위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진동판은 그냥 소프트돔이나 뭐 벨륨돔 네. 아니면 뭐 AMT 이거 여기서보다는 그 뒤에 후면파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네. 이걸로 지금 포커싱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KF MAT도 있고 예. 뭐 BMW는 원래부터 테이퍼드 튜브를 쓰는 거고 예. 근데 얘는 그 안에다가 카본을 넣어서 리어 챔버를 밀폐형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좀 후면파를 확실히 관리하는 네. 그런 새로운 트위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유닛을 사용해서 대역, 전체 주파수 응답 대역은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 해서 저역이 19Hz. 그렇죠. 예, 초저역 기준을 20에서 40Hz 정도로 잡는데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초저역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고역 쪽은 이제 컨버전트 시너지 카본 트위터의 그 덕택에 34kHz, 뭐 초고역을 완전히 훌쩍 광대역을 구사하는 이런 풀레인지급이라고 하죠. 예, 광대역 스피커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광대역 스피커를 만들 때 상당히 그 문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투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문제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지는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여러 개의 유닛을 크로스오버에서 다 잘라주면서 주파수 평탄화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공진 이런 제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퍼를 큰 걸 써야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역도 깊이도 낮게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공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듈형으로 해서 이 수납하는 캐비닛 자체를 분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윌슨에서 독점적으로 만드는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매터리얼, 매너리얼의 세계. 김표님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좀 입이 근질근질 됐었는데 아, 네. 윌슨 오디오 하면은 아까 말한 모듈러하고 타임 얼라이먼트하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 매터리얼이에요. 그렇죠. 인클로저 소재를 뭐로 했냐. 예. 처음에는 뭐 HDF로 시작을 했다가 예. 1993년에 X1 그랜드 슬랩이 나오면서 예. 처음으로 얘네가 페놀 수제에다가 레진을 섞어갖고 네. 정말 철보다도 10배가 강한 그러니까. 근데 훨씬 가볍고 얇고 네. 그러니까 인클로저 재질로서 아주 최적이죠. 그렇죠. 이래서 이제 그 X1 그랜드 슬램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X 메터리얼이 처음으로 얘네가 만든 메터리얼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네. 93년이었고 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2009년에 오리지널 사샤가 나오면서 좀 더 중역대 댐핑을 높이기 위한 또 개발을 했어요. 네. S 메터리얼. 그러니까 이거는 사샤에서 시작을 해갖고 예. 그래서 S 메터리얼이고 예. 그 다음에 2019년에 크로노소니 VX가 나오면서 네. 좀 더 이 중역대하고 우퍼하고 이 접점 부위에 네. 그러니까 서로 포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공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네. 될 필요가 있어갖고 거기서 새로 또 개발한 게 XVS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갖고 네. V 메탈이에요. 네. 갖고 총 지금까지 개발된 건 한 5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의 주인공 알렉시아 V에는 총 3개 메터리얼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간 건 주는 X 메터리얼이고 예. 아까 말한 그 접점 부위에는 V 메터리얼 예. 그리고 미드레인지 배풀에 좀 민감한 중역대 거기에 댐핑을 위해서 네. S 메터리얼 네. 이렇게 3개를 썼는데 지금 그래도 가장 최신의 V 메터리얼이 들어가서 예. 모델 이름에 V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5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처음에 5라고 읽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죠. 네. 알렉시아 V다. 네. 그러니까 V 버전의 알렉시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막 X, S, V, M, 막 매터리얼 막 이런 거, 막 영화 막 제5원소 막 이런 거 생각나고 재밌습니다 이게. 그렇죠. 얘네가 이거 그만큼 인클로저에 신경을 쓴다. 결국 공진
잡내를 없애는 네. 그런 작업이다. 이거를 93년부터 시작을 해왔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진보적이죠. 요즘에 와서는 막 다양한 소재, 뭐 카본이든 알루미늄이든 뭐 다양한 이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이 윌슨에서 그런 소재 개발을 했을 때는 다른 메이커에서 그런 거를 거의 시도를 못했던 그런 시기였죠.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공진을 제어하고 타임 얼라이먼트를 정말 세밀하게 맞추고 정말 극단적인 엔지니어링의 끝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남들 MDF에다가 무늬명 붙일 그렇죠. 때, 이게 대패지라고. 예. 근데 이렇게 좀 네. 그쪽에 좀 집중해서 예. 파고든 게 지금 50년 그 역사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드레인지는 7인치, 아, 그리고 이제 우퍼 두 발은 이제 8인치, 10인치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페이퍼 펄프 콘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약간 중역된, 그러니까 미드레인지하고 우퍼가 좀 다른데, 네. 좀 약간 코팅을 달리해서 그런 거고, 바람기비 모양으로 지금 사선이 돼 있는데, 이거는 네. 진동판의 뒤틀림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그럼 직접 저희가 녹음한 곡들 틀어드리면서 음질적인 평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3곡 정도를 녹음을 했고요. 여러 곡들을 들어오면서 음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퍼포먼스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곡 일단 틀어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오늘 매칭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 K1 AV 윌슨 전용 시청룸에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은 소스기기 쪽은 뉴클리어스 룬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DAC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DCS 로시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는 프리파워 모드 오디오 리서치죠. 네. 이건 오디오 리서치도 정말 미국의 정말 전무후무한 그렇죠. 진공한 오디오 메이커인데 레퍼런스 10 프리앰프 사용을 했고 파워앰프는 160M MK2 예, 이것도 진공관 파워앰프 모노블럭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막강한 좀 진용을 꾸렸습니다. 첫 번째 곡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we could move out by dawn early. Could be right on time. Could be right on.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네, 첫 번째 들으신 곡은 도미니크 필스 아이메의 곡인데 저는 이거 최근에 어디인가에서 누가 좀 이 곡 좀 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신청곡. 네, 신청곡으로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틀었는데 오우 정말 이 전체적인 어떤 다이내믹스 밸런스 어떤 무대의 어떤 스케일 막 감상자를 향해서 이게 둘러싸는 막 이런 느낌. 예, 요즘 완전 디지털 레코딩인데 상당히 재밌게 들어가지고 한번 여기서 틀어봤는데 예전에 들었던 거와 또 느낌이 완전히 좀 달라요. 이게 투 채널 스테레오인데 거의 이 큰 공간을 완전히 에워싸는 그 꽉 찬 밀도감, 예. 그 사운드의 어떤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다 펼쳐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가운데 또렷하게 맺히는 음상을 보면서 예. 이래서 얘네가 지금 타임 얼라이먼트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위상이 각 대역에 걸쳐서 정확히 맺혔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완전 포커싱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렷하게. 네. 그거에 감탄하고 있는데 점점
무대 정면이 넓어지면서 예. 곳곳에서 스케일이 정말 여러 군데서 들리는 거예요. 아, 예. 이래서 작은 스피커의 한계는 분명히 있구나. 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낼수록 스피커는 유닛이 많아지고 키가 커질 수밖에 없구나. 네. 좀 좌절 아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시아 V 정도 되는 유닛 수에다가 저 정도 높이가 돼야지 네. 이렇게 무대 정면을 가득 메워서 음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듣다 음악을 좀 듣다 나왔는데 집에서 들을 때는 이렇게 소극장에서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듣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 오니까 갑자기 아이맥스 상영관 그렇죠. 에서 듣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립니다. 막 사방에서 중간중간에 뒤쪽에서 나오는 막 그 샘플링 녹음 같은 이런 효과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여기저기 팡팡 이렇게 섬광처럼 터지는 그렇죠. 예, 그런 느낌들 아주 정말 리얼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만드는 사운드 스테이지도 네. 거거 익선인 것 같아요. 클수록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간을 큰 데로 좀 이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첫 곡부터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첫 곡부터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참 좀 헤매다가 두 번째 곡 녹음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이렇게 퍼플레이 연주인데요. 저는 이게 저런 곡들을 좀 찾았어요. 보다가 약간 스피드나 어떤 리듬감, 이런 것들, 막 다양한 뭐 싱어페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리듬, 타임 앤 페이스, 타이밍 앤 페이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대형기로 가면서 이게 좋은 스피커들이 좀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역 쪽이 좀 느리고 이게 상위 대역 쪽에서 이제 서로 이게 시간축이 어긋나면서 그렇죠.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이 시간에 대한 그런 시간이 엇갈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사이즈가 여기 이게 공간이 크니까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보이지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 갖다 놓으면 상당히 그렇죠. 대형기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근데 그런 굼뜬 현상들 뭐 이런 것들 없고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권투, 복싱인데 좀 헤비급인데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그리고 야구로 치면은 약간 호타 준족. 그렇죠. 4번 타자인데 도루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엇박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좀 빠른 곡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템포나 리듬이 되게 중요한 곡인데 일사불란하게 아주 쾌적하게 다가오는 걸 보고서 역시 이것도 타임 얼라인먼트와 그렇죠. 그다음에 깨끗한 음이 나오게끔 하는 이 X 매트리얼, V 매트리얼, 그다음에 S 매트리얼의 어떤 시너지 이런 게 지금 다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대방의 마지막 곡은 항상 좀 대편성으로 그렇죠. 저희가 틀은데 이번에도 들었는데 되게 좀 대중적인 곡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만한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연주를 또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녹음에서 틀어드린 곡은 존 윌리엄스, 정말 역사적인 작곡가 겸 그리고 지휘자죠. 예, 존 윌리엄스가 지휘해서 베를린 필이 연주를 했습니다. 이게 올림픽 빵빠른데 확실히 이 곡은 이 스피커가 가장 잘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오케스트라의 그 폭이나 깊이 이런 것들이 이 사이즈의 방에서 굉장히 좀 우렁차게 굉장히 잘 펼쳐졌어요, 입체적으로. 네. 예. 저는 이 스피커 인클로저나 유닛에 신경을 쓸수록 소리가 정말 술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잘 빠져나와요. 그렇죠.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과거에 비하면 다들 좀 이렇게 감도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 공칭 임피던스는 4ohm으로 좀 낮기는 한데 그 감도 자체는 90dB로 좀 충분히 높죠. 네. 그러니까 좋은 출력도 좋고 이런 직무간 모노블럭을 매칭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음이 유닛 근처에서 머물지 않고 그냥 바람처럼 쑥 빠져나와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모두게 쑥쑥 빠져나오니까 어떤 스트레스도 안 받고 듣는 사람도 되게 쾌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으로는 서늘한 느낌도 들어요. 네. 저는 하이엔드로 올라갈수록 세컨도는 사실상 블루 계열로 약간씩 떨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차가워지는 느낌이 대부분 많죠. 근데 지금 이 알렉시아 V에서 그런 걸 딱 느꼈어요. 예. 아주 기분 좋은 약간의 서늘함 이런 게 딱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닛을 4개나 투입한 대형기인데 이런 유닛을 여러 개로 나누고 크로스오버도 상당히 복잡해요. 뒤에 보면은 무슨 저항까지도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뒤에 저항 이런 것도 막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막 가지고 튜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이런 설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자칫 어긋나면은 이게 전반적인 각 대형마다의 어떤 이물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한 10분 정도는 굉장히 쾌감 있게 즐기는데 오래 틀어놓기는 힘든 그런 스피커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이 스피커는 마치 플레인지나 동축 이런 스피커를 광대역으로 쫙 벌려놓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다. 그렇죠. 핏도 좋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들으면서 사실 딴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사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좀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올해 들어서는 아마 스피커한테서는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거를 한번 구입하면 적어도 10년은 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사샤도 DAW 들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좋다 했는데 확실히 위급 알렉시아 V가 하니까 정말 탐이 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윌슨 오디오 리뷰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나중에는 최상급 아마 웸까지도 이어나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자로 알렉시아 최신 버전 알렉시아 V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말 간만에 윌슨의 신제품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소유욕이 약간 꿈틀거리네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